이 나이에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제목을 보고 잠시 머뭇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이제 와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할 만큼 했고 버틸 만큼 버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수십 년을 일했고 가정을 꾸렸으며 아이를 키웠고 때로는 부모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자존감을 찾겠다는 말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정말로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충분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살아낸 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것밖에 못한 나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나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는 이유 없는 위축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면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그냥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들어도 마음에 닿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나이 들어서 이것밖에 못하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할 걸.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지 마세요라고 위로하지만 정작 당신은 그 위로조차 믿지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가혹해졌나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겁니다. 어릴 적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았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들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자존감은 젊은 사람의 전 유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존감은 20대, 30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세워놓지 못하면 끝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진짜 자존감을 이해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성취에 자존감을 의존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니까요. 자존감은 성취의 결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착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이뤄야 자존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녀야, 많은 돈을 벌어야,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자존감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성취를 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자존감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무언가를 이뤘을 때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부족할 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도 여전히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나는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그 태도를 바깥 기준에 맡겨왔다는 데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을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걸었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해냈으며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해내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내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바깥의 기준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에게 잘했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나이에 자존감은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실수도 많았어도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어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깨달음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연습입니다. 거울을 볼 때 주름진 얼굴을 탓하는 대신 오늘도 살아준 당신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바깥의 기준으로 나를 재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든 이제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기준이 되어주는 겁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역할로 평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로 시작해서 학생이 되었고 직장인이 되었으며 배우자가 되었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역할에는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좋은 자녀가 되려면 이래야 하고 훌륭한 직장인이 되려면 저래야 하며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가족을 위해 시간을 쪼개 썼습니다. 때로는 아프면서도 참았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으며 지쳐도 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 같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잘 해냈는지 유용했는지 쓸모가 있었는지로 자신을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신을 판단할 때 단 하나의 기준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냈다면 쓸모 있는 사람이었고, 가정에서 역할을 다했다면 쓸모 있는 사람이었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쓸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성과가 떨어지면 자책했고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느끼면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누군가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언제나 기여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많이 해냈는지, 얼마나 유용한 존재였는지가 곧 나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연말이 되면 나를 돌아보며 올해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물었고 그 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생일이 되면 이 나이에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에 괴로워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싶어 우울해졌습니다. 그 기준은 한때 나를 성장시켰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갉아먹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기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기준이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해서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승진도 했고 가정도 꾸렸으며 아이들도 잘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준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전과 똑같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예전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나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기준은 나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는 부족하다는 자책으로 바뀌고 열심히 하자는 다짐이 이것밖에 못하나라는 실망으로 변합니다. 성장의 동력이었던 기준이 어느새 자기 학대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증명할 무대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증명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고 승진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무대가 점점 줄어듭니다. 회사에서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은 다 컸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체력도 여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나의 존재를 정당화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 이제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계속 일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애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사라질 것만 같아서입니다. 여기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멈춰 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치는 무언가를 해냈을 때만 존재하는 걸까요? 정말 쓸모 있을 때만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갓난아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혼자 밥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온종일 보살핌이 필요한, 객관적으로 보면 부담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기를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무언가를 해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존감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획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던 걸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원래 없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자존감을 우리가 잃어버린 건 세상을 살아가면서입니다. 성적표를 받으며 입시를 준비하며 취업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며 조금씩 잃어버렸습니다. 넌 이래야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정도는 해야 인정받아라는 말들을 들으며 점점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미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자존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10번, 20번, 100번도 넘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나는 쓸모없는 아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뿐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한때 당신도 그랬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자신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역할과 성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나 자신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존감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보통 감정에 휩쓸립니다. 어느 날 아침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날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이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이만 먹고 이룬 게 뭐가 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 모양이네. 이제 와서 뭘 한들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 생각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팩트처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처럼 다가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 버립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져서 다른 가능성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했던 일들도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칭찬도 내가 이뤄낸 것들도 전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누군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나를 제대로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말을 밀어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어떤 긍정적인 말도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생각은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하지만 생각과 사실은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구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혼동합니다. 어떤 생각이 강렬하게 느껴지면 그것이 곧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렬한 느낌이라도 그것은 여전히 느낌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밤늦게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순간 온갖 무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누가 침입한 게 아닐까?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온몸이 긴장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가서 확인해 보니 그냥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건드린 소리였습니다. 위험은 없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뿐이었습니다. 생각은 실제 위험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단지 당신을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아무리 강렬하게 느껴져도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일 뿐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의 상태입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우울함, 무력감, 자괴감 같은 것들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상태일 뿐입니다. 마치 날씨처럼 말이죠. 날씨를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맑았고 오늘은 비가 오고 내일은 다시 맑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세상은 영원히 비만 오는 곳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라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비는 지나갑니다. 날씨는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존감이 바닥인 것 같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도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상태일 뿐입니다. 영구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면 선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선택권이 생기는 겁니다.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그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절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지금 느끼는 감정이라는 걸 알아차리면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감정을 믿을 수도 있고 잠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생겼습니다.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창밖의 비를 바라보듯이, 마치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그 감정을 관찰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자존감이 낮아진 느낌이 드는 상태구나. 이 감정이 지금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감정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그 감정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 슬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부족함 그 자체가 아니라 부족하다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순간 자존감은 다시 숨을 쉽니다. 이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감정과 내가 하나라고 생각할 때는 숨이 막힙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다른 가능성은 보이지 않으며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순간 공간이 생깁니다. 숨 쉴 틈이 생깁니다. 그 공간 속에서 자존감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억눌려 있던 자존감이 고개를 들고 잊혀졌던 나의 가치가 다시 떠오르며 한때 있었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분리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이건 생각일까 사실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잠시 바라보세요. 급하게 믿거나 급하게 부정하지 말고 그저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감정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 거리 속에서 진짜 당신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역할도 성과도 타인의 평가도 아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당신 말입니다. 이제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고 쉬지 않고 움직였으며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 더 많이 이루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멈춰야 할 때입니다. 물리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던 그 마음을, 끊임없이 스스로를 평가하던 그 시선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이건 끝냈나? 저건 했나?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도 오늘 뭘 했나? 내일은 뭘 해야 하나? 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심지어 휴가를 가서도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뭔가 더 생산적인 걸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멈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허락하는 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 잘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멈춤입니다. 이 멈춤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태함이나 무책임함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더 잘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더를 추구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더 잘해야 하고 더 많이 이뤄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항상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더 잘하려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불만족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이뤄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한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들이 올라오고 마주하기 싫었던 자기 자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공백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침묵은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타인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이게 맞아, 저건 틀려라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다릅니다. 모든 소음이 잠잠해지면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의 평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건네는지. 하루 동안 당신이 자신에게 한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거울을 보며 한 말, 실수했을 때 한 말, 누군가와 비교하며 한 말, 혼자 있을 때 마음속으로 한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또 이렇게 실수했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나이만 먹고 이룬 게 뭐가 있어. 이제 와서 뭘 한들 소용없어. 아마 이런 말들이 많지 않았나요?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한 말을 건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는 서슴없이 합니다. 그 말이 너무 차갑지는 않은지. 이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친구가 실수했을 때 또 이렇게 실수했네. 넌 정말 형편없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위로할 겁니다. 자녀가 무언가에 실패했을 때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열심히 했잖아.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라고 격려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그렇게 차가운 말을 할까요? 왜 스스로에게는 따뜻함을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자존감은 거창한 다짐에서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큰 결심을 해야 하고 대단한 변화를 만들어야 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달라질 거야. 이제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앞으로는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거야. 이런 다짐들을 하고 며칠은 열심히 실천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런 자신을 보며 또 자책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다짐도 지키지 못하는 나는 형편없어라고 생각하며 더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거창한 다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아주 작고 일상적인 순간들에서 자라납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를 공격하는 말 대신 중립적인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늙었네라는 말 대신 오늘도 살아있구나라고 말하는 것. 실수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라는 말 대신 실수했네. 다음엔 조심하자라고 말하는 것. 누군가와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만 못해라는 말 대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마치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한 번 준다고 해서 식물이 갑자기 쑥쑥 자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식물은 자라나 있습니다. 당신의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선택을 하세요.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건네세요.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 이제 예전만큼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네. 예전보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네. 하고 말이죠. 멈춤 속에서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서 자존감은 조용히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인생 후반의 자존감은 중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존감이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잃어버렸던 중심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중심 없이 흔들렸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사회의 기준에, 주변의 평가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말에 쉽게 상처받았고 누가 인정해주면 그제야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았으며 누가 비난하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심을 잃고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잊어버린 채 오직 바깥의 기준으로만 나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중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기준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그저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공을 이뤄야 비로소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 아직 할 수 있어,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무언가를 더 얻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진짜 자존감의 회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그 모든 선택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 놓아줄 때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의 선택은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당신이 있을까요?
그 모든 실수와 후회, 아픔과 상처들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었고 깊이를 주었으며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잘한 날과 그렇지 못한 날을 함께 품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잘한 날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빛나던 때도 있었고 어둠 속에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좋았던 날만 골라서 당신이라고 할 수 없고 나빴던 날은 지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날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날들을 품을 때입니다. 잘한 날은 감사히 기억하고 그렇지 못한 날은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부정하지 않고 어느 하나도 지우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이것이 내 인생이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날을 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한 당신이 됩니다. 완벽한 당신이 아니라 온전한 당신. 결점도 있고 실수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당신 말입니다. 자존감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잘못 이해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게 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나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도 모든 사람이 떠날 때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실패했을 때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버리지 않고 실패했지만 넌 여전히 소중해 라고 말해주는 힘입니다. 늙어갔을 때 이제 넌 쓸모없어 라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나이가 들었지만 넌 여전히 가치 있어 라고 말해주는 힘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이제 남은 게 없네 라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남아 있어 라고 말해주는 힘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지금 이 나이기에 가능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자존감은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나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잃어보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 지금이기에 가능한 자존감입니다. 젊었을 때는 타인의 인정이 중요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불안정했습니다. 인정받으면 높아졌다가 비난받으면 떨어지고 성공하면 올라갔다가 실패하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타인의 인정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고 화려한 성취보다 조용한 만족이 소중하며 많이 가지는 것보다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종류의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수를 해도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뿌리가 깊어서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자존감입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화려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존감 말입니다.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넌 그 자체로 충분해.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돼.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이 드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지금 이대로의 내가 소중해. 이런 말들을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때로는 가정에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그 말들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하지만 지금은 가슴 깊이 와닿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때, 혼자 있는 밤에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끝을 말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업을 하는 곳입니다. 완벽해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불완전한 채로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더 성공하라고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줍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나이들 속에서 발견하는 지혜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모두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 있는 밤,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지는 순간이 올 때 이 채널을 다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언제나 여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을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는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있구나. 나는 나 자신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고 있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은 더 따뜻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더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조금은 더 친절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기는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